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자 그의 제국은 곧 붕괴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때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선 또 다른 패자가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 로마였습니다. 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야, 이곳이 바로 코린토스만입니다. 이 바다를 빠져나가면 바로 이탈리아에 닿게 되는 거죠.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죠.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그리스 남북 육상교통의 요지였던 코린토스. 일찍이 상업과 무역으로 크게 번영을 누려왔던 이 도시는 헬레니즘 시대에도 상업도시로 번성하여 헬라스의 별이라고 일컬어졌었죠. 이곳 코린토스에서는 또한 그리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원전 146년에요. 그때 코린토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로마 제국의 침략에 마지막으로 항거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패배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컨셉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어냈던 이 위대한 폴리스 공동체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코린토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본토에서 전국을 좌우했던 아카이아 동맹의 맹주였습니다. 로마의 그리스 침입에 가장 격렬하게 반항했죠. 기원전 3세기 세력을 키워가던 로마는 페니키아인이 북아프리카에 세운 식민도시 카르타고와 지중해 일대의 패권을 놓고 충돌합니다. 바로 포에니 전쟁이죠. 총 3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로마는 기원전 146년 드디어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했고, 이어 동지중해, 즉 에게해의 코린토스까지 정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중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코린토스군의 강력한 저항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로마의 무미우스 장군은 승리한 뒤 코린토스를 약탈하고 돌 하나도 제대로 잊지 못하게 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코린토스는 그렇게 버려져 있기에는 너무도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었죠. 기원전 44년 이곳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파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곧 도시의 재건 계획을 세웁니다. 참, 이 로마 제국 시대부터 정말 왕성하게 상업 활동을 했던 그 역사적인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오니아와 에게해를 잇고, 그리고 그리스의 남부와 북부로 있는 이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던 탓에 정말 코린토스는 로마 제국 시대에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 길이 바로 그 번영을 상징하는 길이죠. 이 길이 끝나는 곳에 이오니아로 향하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도시의 건설은 그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후 로마의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도시로 도시는 곧바로 옛날의 영광에 못지않은 부귀와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고대 그리스 도시 위에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한 로마인들. 그런 이유로 현재 코린토스 유적지에는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의 아고라와 시장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여 그가 재판을 받던 자리가 유명하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연단처럼 생긴 곳이 고대 로마 시대 때도 연단으로 사실은 사용했던 곳인데 사도 바울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였던 이 코린토스에 와서 이곳 아고라에서 각종 연설을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기독교라고 하는 지역 종교를 로마 제국 전체로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혁명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섰던 곳, 정말로 역사적인 곳이고 종교적인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코린토스에서 1년 반 동안 살며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바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게 아닐까요? 제가 2000년 가까운 시간의 격차를 두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정말 짜릿한데요. 이런 게 역사 여행의 묘미죠. 100여 년에 걸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헬레니즘 제국을 계승하는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1년 코린토스를 재건한 아우구스투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함대를 무찌르면서 헬레니즘 시대를 종식시키죠.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는 공화정 체제를 버리고 전제 권력을 가진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로마는 영토를 더욱 확장하고 오현제를 거치면서 역사상 인류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평가하는 팍스 로마나를 실현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에페소스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큰 도시로서 소아시아에서 정치와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페소스입니다. 지금은 터키 서해안이지만 옛날에는 이오니아라고 불리웠던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 폴리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에페소스는 밀레투스와 더불어 양대 산맥이었죠. 근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보니까 정말로 그 이름에 정말 뒤지지 않는 그 정도의 유적이 남아있네요. 로마 시대 때까지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세요, 이 엄청난 유적들.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로 건설되어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요충지였던 에페소스는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된 뒤 헬레니즘 도시로도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던 도시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을 소아시아 서부 지역의 수도로 정하면서 약 200년 동안 대도시로 황금기를 누립니다. 에페소스가 이렇게 많은 유적을 보관하게 된 건 결국은 나름대로의 지정학적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에페소스는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바다는 보이지 않거든요.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 강이 퇴적층을 이루면서 사실은 바다는 사라지고 늪지대가 형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늪지대에서 모기라든지 하는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이 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다 떠나가고 이곳은 진흙에 묻혀서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겁니다. 그렇게 고대 도시 에페소스는 수세기를 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이 위대한 유산을 보여주려 했나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페르가몬과 함께 고대 3대 도서관으로 불리는 켈수스 도서관이죠. 멋지지 않나요? 켈수스 도서관. 이 에페소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로마 제국이 전성기던 오현제 시대 초기에 이 로마 시민인 켈수스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이곳에 총독으로 왔을 때 지은 아버지의 무덤과 도서관을 겸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전성기 때는 12,000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죠. 지금 거의 이 겉면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위풍당당한 도서관은 로마 시대, 그 중에서도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은 방대한 건축 계획으로 명성이 높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의 유적입니다. 이곳으로 고대 세계 전역에서 걸출한 학자들이 모여들어 12,000권에서 15,000권에 달하는 두루마리들을 연구했으니 그야말로 학문과 문화의 전당 역할을 했던 곳이죠. 더불어 복원된 파사드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당시 에페소스가 상업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리고 에게해의 중심으로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대리석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화려한 도서관을 유산으로 남긴 에페소스엔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기원전 189년 로마인들에 의해 에페소스를 지배하게 된 페르가몬 왕국은 헬레니즘 시대에 세워진 고대 왕국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133년 아탈루스 3세가 죽으면서 다른 재산과 함께 왕국을 로마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이로써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웠던 페르가몬 왕국은 로마의 속주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도 번영은 계속 이어졌고 그 번영의 흔적이 바로 이 트라이아누스 신전입니다. 야, 정말 멋지죠? 그리고 거대하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신전은 로마 제국 시대에 위대했던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가몬 같은 곳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성격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 있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또 아테네의 신전이 있는, 그러니까 신들의 신전과 황제의 신전이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다종교적인 성격,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원전 2세기 말에 아시아로 진출한 로마는 기원전 1세기에 제1, 2차 3도 정치를 거치며 중부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내전의 최우승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로마의 재정을 열면서 제국의 토대를 굳건히 합니다. 그 뒤로 약 2세기 동안 로마는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 부르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이어갑니다.